지연이의 이야기 다들 기억하시죠? 초등학교 1학년인 지연이는 수업 중간에 바지를 심지어 팬티까지 벗어서 담임선생님이 무척 놀라고 걱정하셨었죠. 교실에서 저렇게 속옷을 벗는다는 건 정말이지 도저히 정상적인 아이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나마 교실이니까 다행이지. 아무 데서나 그러다가 성폭행 대상이 되면 어쩌려고. 갓 입학한 지연이에게는 자기 방이나 교실이나 다를 게 없고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고 답답할 때 자기 방에서도 그랬듯 훌렁 옷을 벗어버렸다는. 담임선생님은 옷을 벗었다는 보이는 행동만이 중요했지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지연이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거나 심지어 뛰쳐나가기도 하여 담임선생님이 무척 곤혹스러워하셨어요. 다른 아이들 팽개쳐놓고 매 수업 때마다 지연이만 쫓아다니며 봐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수업 시간에 가르쳐야 할 것은 쌓여있는데 이번 학기의 교과서 진도는 무사히 다 나갈 수 있을까? 내가 가르치는 반에서 이렇게 망하지 마냥 제멋대로 날뛰며 돌출행동하는 아이가 있다니. 이미 학교에서 소문난 이 아이에 대해 교장, 교감선생님이 물어보시면 뭐라 대답하나? 언제 사고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러다가 언젠가는 학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학대교사라며 9시 뉴스에 내가 등장하는 건 아니겠지? 교사로서 일하는 동안 오점으로 남게 되는 건 아니겠지? 걱정이 끊이질 않았고 학교 가는 것이 정말 괴로웠답니다. 1학년 첫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에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가 이뤄졌고 지연이는 관심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설문 형태로 된 이 검사는 초등학생의 경우 학부모가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연이가 관심군으로 나온 것을 보고 담임선생님은 그래도 어머니가 지연이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긴 아시는구나.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그저 아이에 대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응답한 것뿐이고 딱히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지연이를 데리고 전문기관을 찾아가 보라는 담임선생님의 간곡한 요청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입학하자마자 괜히 밉보이긴 싫었거든요. 어머님은 지연이를 데리고 위센터 상담선생님을 만났고 정신과 의사선생님도 만났어요. 그간 지연이의 행동에 대해 관찰해온 담임선생님과 상담선생님의 설명, 평가를 살펴본 정신과 의사선생님은 지연이에게 ADHD라는 병이 있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약물 치료를 권했답니다. 지연이 어머니는 아니 어떻게 아이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ADHD라 진단할 수 있어요? 깜짝 놀라셨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정신과 약을 먹이지 않겠다라고 하셨죠. 지연이가 ADHD 진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담임선생님과 학교에서는 자꾸만 지연이에게 ADHD 약물 치료를 받으라고 강권을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연 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황심소의 사연으로 보내셨었죠. 지연이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녀를 위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공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할 수 있죠. 지연이가 ADHD라는 정신병에 걸린 것이 아니다라는 어머니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요. 그리고 정신병에 걸린 게 아닌데 약을 먹으면서 학교를 다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믿음도 있었죠. 그러니 아이가 약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했겠지요. 아이가 좀 튀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은 병에 걸렸다고 볼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라 보셨답니다. 어머니의 이런 마음은 어쩌면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집중호우에 곳곳이 침수되었을 때 민생의 어려움을 살펴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과도 비슷할 듯하네요. 얼마 전 서울 신림동 한 반지하 주택에서는 순식간에 빗물이 들어차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몇 시에요? 이 사고가 일어난 게? 그때 여기가 그 기상局 22시쯤에 아, 주무시다가 그랬구만. 아, 주무시다가 그랬구만. 이미 그 지역은 전날부터 물난리가 난 상황. 이들이 살고 있는 반지하 주택에도 빗물이 들어차 현관문은 열리지 않게 되었고 창문은 방범창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웃들까지 달려들어 방범창을 뜯어내고 이들을 구하려고 사투를 벌였지만 순식간에 천장까지 차오른 빗물은 결국 이들 일가족을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긴박하고 처참한 상황이었을지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주무시다 그랬구나 라네요. 우리 윤 대통령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곤히 잠자다가 평화롭게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거라 믿고 싶었던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나 슬프잖아요. 황심소에서 사연을 찾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란 이름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검사가 아이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검사는 아니지만 아이의 성격 특성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이른바 ADHD, 그리고 불안, 우울, 학교 폭력 피해, 자살 위기 등 주요 정서 행동 특성의 전반에 대해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은 이 검사의 결과에 따라 정상군 또는 관심군으로 나뉘어집니다. 특히 이 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분류된 아이들은 학교 내 상담실인 위클래스나 위센터 혹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거쳐 신경정신과 병원으로 보내져 심리검사와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시스템의 끝자락에서 다수의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신과 약물을 권유받고 또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황심소에서는 이런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와 관련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사연을 찾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받고 관심군으로 분류되어 담임 선생님이나 위센터 상담사로부터 추가 상담과 검사를 하고 또 이어진 정신과 진료를 통해 아이가 가진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하셨던 분, 또는 주변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의 사연을 황심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을 보내주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메일 sherlockwhang@gmail.com sherlockwhang@gmail.com 또는 카카오톡 010-3438-243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담임 선생님은 지연이에 대해 지극한 관심과 사랑으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수업 중 돌출 행동을 하는 아이에게 다른 어떤 선생님은 따끔하게 혼내거나 감당하기 힘들 땐 아예 무시하고 계속 수업을 진행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일일이 신경 쓰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하지만 지연이의 담임선생님은 교사로서 열심히 아이들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사명감과 자부심 또한 크셨죠. 교실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이가 선생님의 지시에 잘 따라야 한다고 믿고 계셨어요. 무엇보다 지연이가 교실에서 다른 아이들처럼 수업에 조용히 참여하기를 바랐지요. 그런데 수업 중간에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또는 갑자기 돌출 행동을 하는 아이는 정상이 아닌 것이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는 바로 ADHD와 같은 병에 걸린 것이라 믿게 되셨어요. 언론에서 나오는 의사들이 아이들의 비정상 행동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교사의 입장에서는 교실에서 정신병 걸린 아이는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약에 의한 관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죠. 무엇보다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 지연이가 관심군으로 구분이 되었으니 위 센터의 상담 선생님과도 만나 상담을 했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진단까지 받았는데 정신과에서 처방해준 약을 아이에게 먹이지 않겠다는 지연 어머니의 태도를 담임 선생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와 부모님을 만난 위센터 상담 선생님. 지연이가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 관심군으로 변별이 되었으니 빨리 지연이에 대한 심리검사 리포트를 만들어야 해요. 담임교사의 이야기와 함께 상담하는 동안에도 이야기에 집중하기는커녕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지연이는 정상 아이가 아닌 것으로 확인했어요. 상담 선생님은 전문기관, 즉 정신과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빨리 진단을 받고 약을 먹이는 것이 최선이라 믿죠. 지연이가 지역의 정신의학 전문기관으로 가서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받게 하는 것이 위센터 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한 것이에요. 상담교사는 빨리 문제 학생을 전문기관에 의뢰한다면 역할에 따라 맡은 일을 가장 잘 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전문기관인 병원을 찾은 지연이.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본인이 배웠던 대로 지연이를 가능한 진단하였어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진단 기준은 DSM-5이며 진단 시 대개 본인의 평가는 문제가 없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부모나 교사 같은 보호자의 평가를 많이 사용합니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매뉴얼에도 아동의 정신질환이나 병력, 행동에 대한 진단은 아이가 보이는 증상을 아이를 직접 보고 파악하는 것보다 부모와 학교 교사 등의 보고를 중심으로 진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런 지침에 따라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지연이의 행동을 직접 관찰하는 것보다 담임 선생님과 상담교사가 평가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았지요. 무엇보다 정부에서 실시한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 지연이가 관심군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이런 검사에서 관심군으로 결과가 나왔고 학교 생활에서 나타나는 관련 증상을 담임교사와 상담센터에 보고를 했으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바로 그 증상에 맞는 병명을 붙여야 하지요. 만일 아이가 학교에서 제대로 학습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산만하고 또 수업 중에 교실에서 나가려는 행동들이 교사에 의해 보고되었다면 그 아이는 ADHD라고 진단하면 되는 것이에요. ADHD가 뇌, 신경계 이상에 의해 생겨난다고는 해요. 하지만 아이의 병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MRI나 신경심리검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뇌나 신경계의 신경회로 이상을 찾아볼 필요는 없어요. 특히 지연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뇌 전두엽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거든요. 뇌나 신경회로에 이상이 없거나 또는 뇌 전두엽에 문제가 없다면 지연이가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을 것이니까요. 특히 지연이가 이상행동 증상을 보인다는 명백한 부모와 교사들의 증언이 있으니 ADHD 진단을 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죠. 물론 어느 의사도 이런 지연이와 같은 아이의 뇌와 신경회로 이상을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 찾아낼 수 없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연이와 같은 아이들, 특히 ADHD라고 진단하는 아이들은
뇌질환 또는 뇌전두엽에 이상이 있는 것이 틀림없으니까요. 하느님이 하늘에 있고 부처님이 극락세계에 있다는 것과 같은 믿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학령기죠. 학교를 입학하는 즈음에 전두엽이 이제 제대로 발휘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ADHD적인 소인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그 나이가 돼도 제대로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문제들이 바로 ADHD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적어도 만 6세, 만 6살 생일이 지난 그 이후에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산만하고 뭔가 40분 정도의 수업 시간을 제대로 앉아있지 못하고 또 가장 기본적인 학습 과제를 이행하지 못한다. 그리고 물건을 너무 자주 잃어버린다. 또 학교나 집에서 늘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ADHD를 진단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정신병과 마찬가지로 ADHD의 경우에도 정확하게 그 병이 출현하는 생물적 기전을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현대의학의 한계이지 그렇다고 의사가 환자의 병을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환자의 병을 진단하였으면 바로 그 병을 치료한다고 하는 약을 처방해야 하죠. 의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죠. 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바로 그 병의 대표적인 증상을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약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 고친다는 말은 정신병 약을 환자가 먹는다는 뜻이죠. 환자의 잘못된 신경회로나 뇌의 이상 또는 전두엽 이상 등을 약으로 고친다는 말은 그렇게 믿자는 뜻이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신과 약은 신경전달 물질에 작용하는 화학물질이지만 신경회로나 뇌의 전두엽 이상을 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니까요. 그냥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모르지만 잘 작용할 것이라고 믿는 것, 또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믿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의사 선생님들은 본인들이 믿고 싶은 가설에 따라 확실히 이렇게 아이들에게 약을 사용한답니다. 사실 이제 ADHD의 발병 원인은 아직까지는 현대의학으로는 정확하게 입증이 된 원인은 없으나 지금까지 수십 년간 연구되어 온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장 유력한 원인 가설은 그 뇌의 도파민 가설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 뇌에서 우리가 이제 뇌에 전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전전두엽에 도파민이 어느 정도 적정량 분비가 되어줘야 뭔가 자극이 왔을 때 그것을 조절하는 능력이라든지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이라든지 충동을 조절하고 참아내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능력들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전전두엽의 기능이 도파민의 어떤 그 분비의 저하로 인해서 제대로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설이란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어떤 이론 체계를 연역하기 위하여 설정한 가정입니다. 아직 증명되지 않은 이론이라는 것이죠. 이런 가설을 진리처럼 믿고 계신 정신과 의사 선생님. 만일 지연이의 생활이나 활동 수준을 억제하는 약을 복용하면 아이가 전보다 얌전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가진 가설에 따른 치료가 되는 것이라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가설이라 조금 찜찜하지만 과학이 다 가설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활동이니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약물 치료를 해야죠. 치통이 있을 때 아스피린을 먹는 것이 너무 당연하듯이요. 치통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일단 통증은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훌륭한 의사의 역할이잖아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이런 마음이세요. 전공의 시절에 의대 교수님이 주로 처방하는 약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냥 그것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더 좋은 약이 나왔다고 제약회사에서 알려주면 그것도 한번 처방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지만 무슨 약을 처방하든지 간에 이 부모들은 아이가 분명히 병에 걸려 있는데도 약을 먹이지 않겠다고 하니 참 이것도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무식한 부모라고 할 수 있을 듯 하네요.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런 부모가 있을 수 있는지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 참 부끄럽다고 할 수 있네요. 뇌 발달 자체가 정상적인 뇌 발달하고 ADHD가 있는 애들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뇌 발달 자체를 다른 방법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거죠.
ADHD에는 콘서타, 메디키넷이나 아빌리파이와 같은 정신과 약을 처방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일단 조용히, 얌전히, 그리고 교사의 지시에 잘 따르게 되잖아요. 이런 치료 방법이 바로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 왜 지연이 부모님은 이것에 대해 부정하는지 정말 의사 선생님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냥 ADHD가 뇌 신경계 이상에 의해 생긴 신경 발달 장애라고 믿기만 하면 아동기에서부터 청소년 혹은 어른이 될 때까지 조용히 있게 만드는 정신과 약을 계속 먹으면 그냥 학교에서 조용히, 얌전히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아이에게도 좋고 부모도 좋고 교사에게도 좋은 일 아닌가요? 학교 교실에서 그냥 잘 지낼 수 있는데 의사 선생님은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연이의 부모들이 참 무지하고 딱해 보였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